2024년 11월 서울 평창동의 한 저택. 아침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식탁에는 은재 수저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최명자 회장, 만 68세.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회사, 그리고 혈통. 특히 혈통. 강씨 가문의 피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녀의 인생 신조였습니다. 최명자는 신문을 읽으며 차를 홀짝입니다. 집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합니다. 사모님, 아드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는 말을 흐립니다. 명자는 신문을 내려놓고 날카롭게 묻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명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이? 무슨 아이? 그녀는 며느리 김하은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고 민우와 하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작은 남자아이 한 명.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까만 눈으로 명자를 바라봅니다. 민우야, 저 아이는 누구냐? 민우는 아내를 쳐다봅니다. 하은은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어머님, 제 아들입니다. 이름은 서빈이에요.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 그녀가 모르는 손자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말인가? 내 아들, 그럼 너는 재혼이었단 말이니? 아니면 혼외자를 숨기고 있었던 거니? 하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빈의 손을 더 꽉 잡을 뿐입니다. 명자는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깨끗한 옷차림, 단정한 머리, 하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이는 신발. 혼외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비웃듯 말합니다. 설명할 수 없다고? 내 집에 정체 모를 아이를 데려오고 너는 이 집의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구나. 저 아이 객실에 따로 재워. 식탁에는 앉히지 마. 민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입만 벙긋거립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서빈은 명자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명자의 가슴 어딘가를 찔렀습니다. 낯익은 눈빛, 어디서 본 듯한 그 눈빛. 하지만 명자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내일까지 저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가져와. 그리고 친자 확인서도. 하은은 대답 대신 서빈을 데리고 객실로 향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빈이 작게 묻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는 왜 무서운 얼굴이야? 하은은 아이를 안아주며 속삭입니다. 걱정 마. 곧 다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빈의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걸까? 명자는 침대 옆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7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큰아들 강민준. 그의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사진 속 민준의 눈빛과 서빈의 눈빛이 겹쳐집니다. 아니야. 설마. 명자는 사진을 도로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사설조사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하은이라는 여자와 강서빈이라는 아이를 조사해 주세요. 출생 기록, 병원 기록, 모든 것을 찾아내 주세요. 명자는 의심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를 믿지 않았고 그 아이를 더욱 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로 자신과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뒤 명자는 두툼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하은과 서빈의 모든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사원의 보고는 간단했습니다. 김하은 씨는 5년 전 서빈 군을 입양했습니다. 입양 기관은 서울 명동의 성바오로 고아원. 서빈 군의 친부모는 불명. 출생 당시 병원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고아원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양. 그럼 혈연 관계가 없다는 말이로군. 명자는 안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아이는 그냥 며느리가 데려온 남의 아이일 뿐입니다. 강씨 가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명자의 가슴 한쪽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날 오후 명자는 하은을 불러 세웠습니다. 하은아, 나는 조사를 했다. 너는 저 아이를 입양했더구나. 왜 그런 사실을 숨겼느냐? 숨긴 게 아니라 말씀드릴 때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말씀드릴 때가 아니었다고? 내 집안의 혈연도 아닌 아이를 데려오고도 너는 이 집의 체면을 생각이나 하는 거니? 하은은 명자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강하게 말합니다. 어머님, 서빈이는 저에게 아들입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저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언젠가는 또 언제냐? 당장 저 아이를 고아원에 돌려보내라. 우리 집안에는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는 필요 없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7년 전 큰아드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셨나요? 명자의 얼굴이 점점 더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큰아드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셨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큰아들의 마지막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사고 나기 전 한 달 동안 집에 오지 않았고 어디에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무슨 상관이냐?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빈이를 데려온 겁니다. 명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7년 전 민준이의 사고 기록을 다시 꺼내봅니다.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장례식 서류들. 하지만 어디에도 민준이가 사고 전 한 달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것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민준이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일주일 후, 명자는 민우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후원을 해주고 있는 성바오로 고아원의 박신부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신부는 생전에 명자 앞으로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최명자 회장님, 서빈이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진실? 무슨 진실이란 말인가?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에는 박신부가 또박또박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명자 회장님, 저는 7년 전 당신의 큰아드님 강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 여자와 함께 고아원을 찾아왔고 갓 태어난 아기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혈통만을 중요시하는 분이고 이 아이의 어머니는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이 아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이 아이가 차별받으며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무슨 사정이 있나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어머니는 이 아이를 빼앗아 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가 사랑 속에서 자라길 원합니다. 그로부터 3일 후 민준 씨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시한부였다고? 그리고 아이가 있었다고?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고아원에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5년 전 하은 씨가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둘째 아드님인 민우 씨의 아내였고 우연히 서빈이를 보고 큰아드님과 닮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결국 저는 하은 씨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고 그녀는 서빈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장님, 서빈이는 당신의 친손자입니다. 하지만 하은 씨는 당신이 이 사실을 알면 혈통을 이유로 아이를 빼앗아 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숨겨온 것입니다. 부디 이 진실을 받아들이시고 서빈이를 사랑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바오로 고아원 박신부 드림. 명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민준이가 시한부였다는 것도, 아이가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이 거부했다는 것도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손자를 버렸단 말인가? 명자는 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이가 무언가 말하려고 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바빴고 항상 회사 일에 쫓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준이는 말할 기회를 잃었고 결국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명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혈통만을 중시했던 자신, 사랑보다 체면을 앞세웠던 자신,
그 때문에 아들은 진실을 말하지 못했고 손자는 7년 동안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명자는 편지를 읽고 바로 하은을 찾았습니다. 하은은 거실에서 서빈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은은 놀라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하은아, 이게 사실이냐? 서빈이가 민준이의 아들이란 게.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사실입니다. 5년 전 저는 우연히 고아원을 방문했다가 서빈이를 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아주버님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박 신부님께 여쭤보니 모든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지키겠다고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어머님께서 혈통을 중요시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서빈이가 아주버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 어머님은 아이를 데려가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빈이가 사랑 속에서 자라길 원했습니다. 아주버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요. 명자는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하은아.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나보다 훨씬 나은 어머니였어. 명자는 확실히 하기 위해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서빈은 명자의 친손자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명자에게는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빈의 생모는 누구인가? 조사원은 추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빈 군의 생모는 김혜진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부산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 중입니다. 민준 씨와는 대학 동창이었으며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강민준 씨 집에서 민준 씨와의 결혼을 반대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민준이가 사랑했던 여자였구나. 명자는 지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이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자신은 어떻게 반응했던가? 가난한 집안 여자? 절대 안 된다. 우리 집안에는 절대 맞지 않아. 그 한마디가 민준이를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그리고 혜진이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내가 직접 만나야겠구나. 명자는 다음 날 바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골목 안쪽의 꽃집, 혜진 플라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명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여자가 꽃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혜진.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혜진 씨, 나 때문에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과 민준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를 빼앗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민준 씨가 행복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서빈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을 뿐이에요. 두 여자는 그렇게 처음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년 전의 진실을,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일주일 후 명자는 저택에 모든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민우와 하은, 그리고 서빈, 그리고 특별히 초대된 한 사람, 김혜진. 명자는 서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8세의 재벌 회장이 7살 아이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 그것은 이 저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서빈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구나. 너를 거부했던 것, 너를 남의 아이라고 했던 것, 모두 할머니의 잘못이었어. 너는 우리 민준이의 아들이고 나의 소중한 손자란다. 서빈은 명자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그 한마디에 명자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살았던 여자가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은아, 고맙다. 내가 못한 일을 내가 해줬구나. 너는 이 집의 진짜 기둥이었어. 어머님, 저는 그냥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명자는 혜진에게도 다가갔습니다. 혜진 씨, 7년 전 내가 당신을 거부했던 것, 평생 후회할 겁니다. 민준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민준 씨가 행복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서빈이가 좋은 가족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혜진 씨, 당신도 이 집의 가족입니다. 서빈이의 엄마이니까요. 앞으로 자주 와주세요. 서빈이도 친엄마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민준이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말없이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고 내가 남긴 아이를 거부했어. 엄마는 혈통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었구나. 내가 혜진 씨를 사랑했던 그 마음, 그리고 서빈이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 그게 진짜 혈통이었어.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가족 말이야.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정 앞에 서빈이의 사진 한 장을 놓았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이야. 정말 너를 닮았어. 눈빛이 미소가. 엄마가 이제라도 알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계절이 바뀌고 저택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명자는 회사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나고 손자 서빈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서빈은 할머니 방으로 달려가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명자는 그 소리에 깨어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어느 따뜻한 오후 정원에서 명자와 서빈이 함께 있었습니다. 손자 서빈은 꽃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꽃은 뭐예요? 장미란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야. 왜 좋아하세요? 가시가 있어도 아름답게 피어나거든. 너처럼. 서빈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도 가시가 있어요? 아니,
내가 가시가 아니라 힘든 시간을 겪었어도 서빈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줬다는 뜻이야. 명자는 서빈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이제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도 돼. 할머니는 그냥 내 옆에 있을게. 그날 저녁 저택 거실에는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명자, 민우, 하은, 서빈, 그리고 혜진까지. 명자는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7년 동안 놓쳤던 시간들, 그리고 내가 저질렀던 잘못들,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것들이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혜진 씨, 당신은 민준이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빈이의 엄마입니다. 이 집은 당신의 집이기도 합니다. 언제든 오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준 씨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것 같아요. 하은아, 너는 이 집의 진짜 기둥이야. 내가 못 본 것을 내가 봐줬고, 내가 못한 사랑을 내가 해줬어. 너무 고맙다. 어머님, 저도 배웠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서빈은 모든 어른들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할머니도 있고, 엄마도 2명이고, 아빠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그날 밤 명자는 다시 한번 민준이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빈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서빈아, 저분이 내 아빠야. 아빠, 하늘에 계세요? 그래,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서빈은 영정 사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저 서빈이에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도 만났고, 엄마도 2분이나 되고, 아빠도 저를 사랑하셨죠?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서빈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럼 아빠는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하셨어. 그래서 너를 지켜달라고 하셨던 거야. 명자는 영정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약속할게. 내 아들 잘 키울게. 그리고 혜진 씨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게. 내가 원했던 그 가족, 엄마가 만들어줄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게. 명자는 서빈이의 손을 꼭 잡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혈통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피의 순수함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가족을 향한 사랑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최명자는 68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놓쳤던 손자를 되찾았습니다. 늦었지만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랑할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서빈은 더 이상 숨겨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집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늦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돌아올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